정의당이 다양한 진보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제3지대 정치세력과 연합해서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르겠다 이런 전략적 목표를 세운 건데요. 구체적으로 새로 설립된 비대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오늘은 직접 비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김준우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너무 경직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닙니다. 네. 더 훅 치고 들어와서 네.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줄 알았죠. 네.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죠. 예. 네. 와, 김준우 파이팅. 네. 뭐 벌써 뭐 응원 물결이 대단합니다. 3개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거기 정의당의 정의업당 예. 뭐 이런 거 아니면 예. 이중대다 이런 댓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네. 맷집이 그 정도는 생겼습니다. 뭐 이제 정치인으로 뭐 거듭나는 겁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아니고 일단은 이제 제가 이번 주까지만 야구 얘기를 좀 쓸 건데 너무 야구 얘기 많이 쓴다고 한국 시리즈 특수를 좀 타보려고 좀 일부러 쓴 건데 저는 이제 응원석에 있다가 갑자기 등판을 한 거고 그래서 선수라는 자각이 없었는데 이제 하도 어렵다고 하고 이게 뭐라고 하죠? 축구로 치면 강등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온 거지 제가 막 정치적 야심이 있고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김준우 변호사가 야심이 있었으면 벌써 출격을 했을 뿐인데 늘 변방에서 정치 인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 아니 저는 딱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뭐 많이 위기다 보니까 그냥 제가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거는 정의당이 위기다. 그리고 제가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건 정의당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인기가 상당하시네요. 김준우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진보정당이 필요합니다. 열린토론 정치인사에서 현실에 기반한 진보 얘기 공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준우 기대해봅니다. 김준우 변호사님이 더 익숙합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기대해봅니다. 김준우 변호사 저희 편의점에 이 정도면 대선 출마해야 될 것 같은데. 독자층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편의점에 저희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왕단골 점주님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일단 욕 댓글 그런 게 없어요. 일단 굉장히 청정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의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인다는 겁니까? 모든 세력과 공동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 아니, 가치 기반. 일단 기후 위기, 뭐 아니면 지역 소멸, 그다음 뭐 노동의 위기, 뭐 이런 쟁점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한 군데. 많아요. 그런가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이제 한국의 희망 홈페이지 가보셔서 강령을 보시면 노동이 아예 없어요. 그럼 같이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확인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새로운 선택도 홈페이지를 가면 창준이 단계여서 근데 창준이 단계여도 강령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없어요. 강령이 없다.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없어요. 없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만 이제 거기는 그나마 선거제도는 개혁해야 된다는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백부를 할 때 새로운 선택까지 열어놓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의당 당원 중에서 새로운 선택은 거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원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치 기반. 그다음 2번은 당원이 원하는 길로. 그 두 개를 저는 이제 놓고 선거연합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선택 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지만 뭐 당원 다수가 원한다면 그럴 수 있으나 당원 다수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투표로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오자마자 그럼 난 이걸 당원 설문조사를 좀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많은 분들이 지금 당혹해하고 계세요. 결과를 모르니까. 뻔한 답이 아닌 거죠. 뻔한 답이 아니다. 뻔한 답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우려의 문자가 와요. 꼭 정치가 이런 게 아니고 뭐 약간 의견으로 해야 되고 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수기를 하고 수기를 일단 하고. 근데 저는 정의당이 저는 이제 사실은
지난 2년 좀 넘게는 당 적이 없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정의당 당원이었던 건 맞는데 이제 나라에서 무슨 위원 같은 거 하려면 당적을 못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입을 한 거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근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당에서 재창당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른바 의견 그룹이 다 들어왔는데 결론이 아직도 안 났어요. 아직도 논의 중이에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이제 김준호가 왕권에. 네, 그래서 그럼 당원한테 묻자. 왜 너희가 논의를 독점하냐. 그래서 당 운영을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던지면 그러니까 이제 문항을 지금 정리 중인데 당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제가 한 2주 정도나 10일 정도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총투표는 아닙니다. 어디랑 연합하는 걸 제일 선호하시는지 뭐 찬반은 아니고 그러면 또 다른 당과의 설린 우호관계가 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더 선호하냐 선호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시면 제 마음대로 하는 거고 세게 나옵니다. 비대위원장님.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많이 참여하실수록 그 의견에 가지는 영향력은 커질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의당 당원들이 아까 보니까 김준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정의를 좀 되찾아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서 선거제도 개혁 등 다당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당 반대 이유만으로 묻지마 제3지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멘트네요. 그렇습니까? 정당이란 건 같은 세계관을 공유. 이거 그 변호사님 의견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좀 드리면 더 끝까지 읽을 텐데. 뭐 그건 아니고 끝까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정의당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 그러니까 투표할 때 내가 지역은 민주당 찍지만 그래도 정당 투표는 내가 정의당 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정의당 안 되겠네. 표를 안 주기 시작했고 정의당 존재감이 계속 하락하고 진보정당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걸 살려낼 분이 바로 김준호 변호사님이다. 맞죠? 아니 뭐 살려내는 건 당원들이 살리는 거고 일단 저희가 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제가 겸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일단 낮은 자세로 임하고 더 듣겠다. 그래서 많이 좀 만나 뵙겠다. 일단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조금 통념의 그 오해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는 정의당 찍는다. 아니면 진보정당 찍는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에 진보정당이 안 나와서 지역구에 민주당 찍는다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마치 시혜적으로 진보정당이 비례해서만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진보정당 지지자면서 전략적 투표를 민주당에 해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그것을 좀 짚고 싶고요. 그리고 표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계속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드러난 것은 22년 대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박빙이었기 때문에 그 표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기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지금 엄청난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아마 2002년 지방선거부터를 따져도 거의 진보진영 전체로 봤을 때 최악의 참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자적 진보정당의 어떤 위상, 역할론이 끝난 거냐, 시효 만료한 거냐, 아니면 갱생할 수 있느냐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는 맞다. 근데 이제 조금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의 서사는 조금씩 이렇게 밉거나 싫거나 뭐 그냥 짜증나서 그런 건 아시는데 제가 아직 정치인의 근육이 안 생겨서 평론가처럼 얘기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내 여러 의견 그룹 가운데 함께 서울 여기에는 진보당까지 차라리 합쳐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류호정, 장혜영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 세 번째 그룹. 여기는 선거연합정당 자체에 반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또 금태섭 신당 뭐 새로운 선택하고 연대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가치연합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그동안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지를 모아주실까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네. 기본은 락이에요. 락? 락. 네. 근데 주류는 지금 트롯 아니면 케이팝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는 락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약간 민중음악 같은 락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홍대 모던 락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국민분들이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뭐냐. 그럼 그 중간에 락을 기반으로 국민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건 뭐 노회찬 심상정, 물론 앞에 뭐 권영길, 담병호, 조승수 있지만. 네. 이제 약간 윤도현, 자우림 같은 거죠. 그 후로 국민적 락 밴드가 없어요. 그러네. 너보고 민중음악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홍대에서 자족적인 죄송합니다. 홍대 뮤지션들. 그러면 하여튼 국민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음악 말고 조금 더 대중하게 소구되면서 사랑받는 꼭 그게 락 발라드가 아니어도 되니까 장르를 버리진 말고 그 어려운 길을 한번 해봐라. 왜 못하냐. 이런데 저희가 약간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락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락 is never die니까 듣지는 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세팅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의 인식이죠. 네. 괜찮나요? 그렇대요. 어렵다. 어렵지 않죠. 공감은 가잖아요. 공감은 돼요. 음악과 맞아요. 민중음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선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 김준우 변호사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그게 위기라는 거죠. 이제. 그게 왜 위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왔다는 거는 좀 그동안 당에서 성장하는 경로를 만들지 못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맞습니다. 바깥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과거에 정의당 출입하면서 취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의제를 선도하는 정당이었어요. 네. 물론 소수 정당이긴 했지만 그렇죠. 대한민국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특히 무상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폭발력이 있었고 오죽하면 박근혜 후보가 무상 시리즈를 수입해다가 자기네 정당으로 썼겠습니까? 근데 그런 활력이 너무 없어졌다. 맞아요. 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진보 정당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진 거냐. 내부가 왜 이렇게 맞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저희는 사실은 20세기 유럽 3인주의 정당의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근데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진보 정당의 패스트 팔로워가 민주당입니다.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 운동을 하러 돌아다녀 보면 뭐 민주노동당이나 뭐 진보 정당 출신 보좌관들이 민주당 곳곳에 있습니다. 가면 왜냐면 여기 쪽 일자리가 없으니까. 맞아요. 문재인 청와대에도 많았어요. 맞아요. 조선일보에 기사도 있어요. 민주노동당 출신 청와대 뭐 진출 명단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진보가 사실은 미래를 저는 조금 그 비전을 없다고 생각하는 못 만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 이제 이게 연식이 있는 분들만 아는 얘기지만 민주노동당 때 월급을 100몇십만 원 받고 다 당에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책연구원 50명인가 뒀어요. 그걸 정책을 생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 동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보좌관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생활이 안 된다. 200만 원 받고 어떻게 생활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갖고 있는 리소스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비전은 있어요. 저희도 비전은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 구체적 삶을 바꿀 만한 법안, 정책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로 만드는 데는 좀 실패한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이제 총론도 흐릿한데 강론은 이제 대충 사라진.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보면 하고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21대 국회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뭐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이제 시민들께서 여기시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을 저희 100번 인정을 하고 그런 면에서
더 넓게 더 많은 세력들과 함께 좀 선거연합정당을 꾸려서 가치와 뭐 어떤 케미스트리도 좀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정의당이 있는 국회와 없는 국회, 네. 정의당이 있는 한국 사회와 없는 한국 사회가 뭐가 더 풍요로울까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2호 막걸리님이 정의당 우물안 개구리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나대지 말고 더 넓은 민중의 바다로 나서라. 그래야 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정문주님은 정의당을 지금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뭔가 좀 말로 뭐 문제를 빚은 뭐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네. 사실 정의당에 괜찮은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정의당을 떠나거나 이제는 떠나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평생을 정의당의 진보정당 운동에 바쳐서 희생했지만 나이 50이 됐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생계곤란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건 이미 초월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소위 이제 책임져야 될 선배들은 책임을 안 지고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을 떠나고 그리고 새로 이 당에 온 젊은 분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아유 정의당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지지 철회하는 이런 상황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깊이 공감을 하는데 네. 제가 취임 기자회견문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 왜 했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나는 어쨌든 20년 동안 투표할 자유를 얻었다. 네. 그분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럼 난 그동안 뭐 힙스터인 척하면서 난 진보정당 찍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밖에 있던 사람들도 네, 응원석에 있던 사람이고 서포터에 있던 사람이고 너무 소비자 입장에서만 대하지 말고 이 지지자들이 같이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당을 너무 전업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에게만 맡겨놨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하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뭔가 노동을 대표한다든가 뭐를 대표한다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오랫동안 이 진보 정당의 길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한 명으로서 네.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겠다. 품평하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러면 또 힘을 내줘라고 얘기하기에는 후원금 얼마 더 내는 걸로 정리하기에는 이거 이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하거든요. 네. 누가 잘못했다는 걸 가지고만은 그 사람이 하면 해결이 될까요? 저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걸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그거를 뭐 판가리론 이렇게 얘기했던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판이 좀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바꿔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너무 사람을 쳐내는 방식은 계속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내가 옳다라는 오히려 더 아까 말씀하신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위원장님께서 필요하면 당명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해야죠. 하셨어요. 해야죠. 정의당에서 어떻게 바뀌게 이것도 투표합니까? 이거는 선거 연합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럼 지금 녹색당, 민주노총 뭐 이렇게 되면은 노동당 뭐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진보당 뭐 진보당. 여러 가지 네. 있으니까. 진보당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빼고. 그런 당들이 함께. 연합을 이제 대상으로 있는데 네. 뭐 이제 선을 보러 다녀야죠. 네. 네, 선을 보고 네. 이제 같이 이렇게 네. 잠깐 여기를 지금 같이 살자. 네. 네, 이렇게 이제 할 건데 네. 이름 뭘로 할 거냐. 같이 회의는 논의하죠.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1호 행보는 네. 녹색당을 수요일 날 만났고요. 네. 월요일 날 이제 그 민주노총 뭐 전현직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노동계를 좀 만날 네, 거고요. 네. 지금 지역 정당 로컬 파티 풀뿌리 민주주의 하시는 분들을 제가 화요일 날 만날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원래는 제가 지금 민주당 가야 되거든요. 오늘. 아니
당 대표니까. 아, 그러네. 예, 예방을. 근데 그걸 안 하고 선거연합정당이 대상이 되는 분들부터 먼저 찾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거꾸로 가서 이재명 대표님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당이 지금 예를 차릴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문법으로 접근해야 될 때여서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해야죠. 좋은 당명 있으면 나중에 문자 주세요. 알겠습니다. 비례명부 상위 순번도 내려놓겠다. 그거 무조건 저는. 무조건. 뭐 마지막에 당원들한테 이제 이거를 투표나 이렇게 해서 승인받는 절차는 있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장제원 불출마, 김기현 불출마, 뭐 예를 들면 우상호 불출마, 인천 계양 뭐 불출마 해가지고 다른 사람 거기 가면 당선 이런 데가 없어요. 정의당은 뭐 없잖아요. 기득권 내려놔. 제가 막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정의당도 기득권이 됐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비례 1, 2번 내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1, 2번밖에 없다. 정말 이제 뭐 더 필요하면 더 내놔야겠지만 일단은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은 너희 없어질 거거나 발에 한두 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한두 석 내놓겠습니다. 그 이상 제가 뭘 할 수, 근데 더 넘어가서 1, 2, 3, 4번 다 내놓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의 독재. 그건 제가 이제 거기까지 못하고 어쨌든 최대한 대신에 그분들이 뭔가 생태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좀 담지하는 분들로 모셨으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과는 좀 전혀 다른 활력을 불어넣는데 김준우 위원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정의당이 굉장히 젊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딱 대한민국 중위 연령인데 제가. 아니 그래도 그동안 기존에 그 정의당을 대표했던 분들의 이미지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젊어졌다. 왜 이준석 류호정 의원 디스하시는 겁니까? 저보다 어린데. 류호정 의원이 저 젊은가요? 저희가 허리가 좀 부족한 거죠. 맞아요. 위가 7, 80년대 학번이 있고 뒤에 30대가 있고 잘 안 보였습니다. 40대가 없는 거죠. 40대가. 맞아요. 그래서 허리가 좀 없어서 제가 뭐 조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 보수에서 혁명하겠다고 나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이제 40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님도 김 위원장 하니까 너무 약간 색깔 같아요. 직함이 비대위원장이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니야. 하여튼 뭐 이렇게 되니까 다 이렇게 젊은 분들로 이렇게 정치가 굉장히 젊어지는 느낌이 생기고 또 활력이 좀 솟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근데 세대 교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늘 몇 년 동안 막 방송 뒤져보면 세대 교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송해 선생님 끝까지 현장에 계셨다. 그렇죠. 영원한 현역. 샌더스, 코빈, 바이든 다 뭐 70대 넘어서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으면 계속 있는 거고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받으면 젊은 정치인이라도 낙제인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년이라서 우대받고 노인이라서 차별받고 그럼 중년을 위한 세상인가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허리가 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좀 라인업이 완성된 느낌을 보여드릴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 세대 교체입니다 이런 거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활력이 있어졌고 그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사실은 원하죠. 그리고 뭐가 됐든 조금 더 바뀌는 정치를 원하는 건데 김준우 위원장께서 좀 내가 여기까지는 조금 진도를 좀 빼겠다. 대한민국 진보 정치 여기까지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약속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너희가 뭘 모른다 이건 사실 19세기 계몽주의의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무조건 또 이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도 리더의 자질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후배 세대한테 그때 뭐 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동안 뭐 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에 신해철 씨 그 노래 중에 길 위에서 보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지는 않을 나의 길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정치에 등판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까다로운 소비자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선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 뭔데? 아, 나도 자신 없는데? 그래서 난 여기까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솔직한 저의 그거였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지금 그걸 계제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 네. 좀 더 던져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여서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성공을 기약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동안 이제 뭐 예를 들어 당 대표님들이 다음 총선 목표는 뭐 교섭단체 몇 석입니까? 10%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정의당이 최대 얻은 표가 아마 지난 총선이었을 건데 한 네. 270만 표였을 거예요. 네. 예. 진보 진영 전체는 한 300만 표 정도 됐을 겁니다. 20년 동안 선거 네. 다 데이터를 보시면. 예. 근데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정의당만 한 95만 표, 진보 진영 전체 하면 110만 표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처럼 4개가 찢어져가지고 의석은 몇 개 없는데 뭐 200 몇십만 표 이럴 때는 전 위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건 네. 통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진보 진영의 표를 찍으셨던 유권자들 네. 250만에서 300만 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잠깐 떠나 있는 150만에서 200만의 유권자분들 이분들을 일단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의석수는 선거 제도에 따라서 선거 구도에 따라서 네.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의 표본으로 삼을 수는 없고 네. 그냥 일단 살아남되 얼만큼 유권자들이 아직 우리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그 티켓을 줄 것이냐. 그래서 그럼 다음 지방선거 때 어떻게 또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평가받는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냐. 그게 저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아유 시간이 다 됐는데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더 하고 싶은데 예. 할 게 많은데. 맞아요. 뒤에 또 누워 계시는 네,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예. 일단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결단이라서 네. 선배들이 부탁하기 되게 면구스러울 것 같았는데 네. 이정미 대표나 심상정 전 대표나 어떤 당부를 좀 하시든가요? 아니 배진교 원내대표도 원내대표가 있고. 보자고 해가지고. 네. 아 이분들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네. 아직? 네. 아 정말요? 네, 저 지금 오. 되고 나서 네. 이정미, 심상정 아, 문자도 안 왔어요? 아 저는 왔죠. 전화. 고맙다, 열심히 네, 해라 네, 이런 네, 거고 네. 예,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촉은 왔어요. 이제 방송을 하는 분들 중에서 네. 그나마 정의당 쪽으로 나온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신장식 변호사님인데 네, 네, 네. 방송 진행하고 있고. 네. 박원석, 김종대 의원은 전 의원이고 그럼 제가 이제 한 뒤에 40번 정도 되는 거예요. 방송을. 네네네.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하니까 약간 대변인 정도로 나를 호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왕자병이 있었어요. 아니, 네. 표기 사람 예. 표기 예. 너무 위기니까 예. 그 정도 각오해야 되나 이런 생각 했는데 갑자기 네. 배진교 의원님 밥을 먹자고 그 전까지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얘를 다 하는구나. 갑자기 위원장에서 맡아달라고. 제가 약간 패닉이 왔죠. 네. 예. 그래서 바로 수락한 것도 아니고 되게 사실은 뭐 근데 이게 막 한 2-3달 정도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야 내가 후회가 미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바로 막 네? 당연하지 이런 게 아니라 네.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본소득당하고는 선거연대 대상이 아닙니까? 연합이랑 연대가 좀 다른데 달라요. 예. 저희는 이제 연대는 더 열려 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예. 이렇게 얘기했다 또 큰일 나겠다. 예. 민주당이랑도 선거 연대는 하죠.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 야단 맞겠는데 또 비대위원장이 아무 말이나 했다고. 근데 어쨌든 연합과 연대는 다르다. 연합을 일단 먼저 대상을 보고 있는데 기본소득당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네. 당 안에서도 큰 수요가 지금 저희가 발견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소득당이랑 열린민주당 분들이랑 네. 우리 천호선 대표님 계시는 그 사회민주당 창순이랑 네. 예. 세 단위에서 새로 이번에 기본사회 포럼인가를 출범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세 단위가 좀 먼저
소 블럭을 좀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내년 총선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네. 제 정당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일종의 선거연대에 대한 고민이 민주당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정당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총화될지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요. 조만간 또 모실 거라고 생각을 좀 기대하면서 끝으로 저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당에 들어와서 그 미디어월 백드롭이라고 하나요? 네, 네, 뒤에 네, 현수막을 백드롭. 바꿨거든요. 네. 세상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식 정의당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진 않겠지만 네. 이것도 꽤 괜찮은 방식이다. 이 당이 있고 없고가 네. 우리가 사는 세상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 승수 효과가 있는 선택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실망시켜 드렸지만 네. 네, 같이 좀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표를 주셨던 분들은 함께 좀 하는 마음으로 애정 어린 비판, 사려 깊은 질책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하시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